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월 26일 화요일 시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요즘이 이제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루하루가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거를 예측은 하고들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간 주시장은 지수가 떨어지면 좀 힘들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은 시작부터 이 코스피가 좀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흘러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 이상 빠졌어요. 2.14% 코스피는. 그래서 3,140.3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출발은 이제 어제 미처 못 채운 1,000을 조금 넘기면서 출발했지만,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때려대는 매물에 그냥 밀려가지고 결국 종가는 994.05포인트로 0.53%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하나의 또 기록이죠.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4조 6,362억을 순매수했어요. 대단하죠. 예. 저도 참, 이 돈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4조 2,214억을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4,14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해갖고 나스닥만 조금 0.69% 정도 했고, 나머지 다우나 S&P 500은 이렇다 할 그냥 보합권, S&P 500은 0.36% 정도면 그냥 강보합권 조금 센 그 정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을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시장에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은 웬만한 종목 다 팔았죠. 주요 종목은 산 게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익 시연을 좀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이 1조 4,489억을 순매수했어요. 대단하죠. 예, 진짜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였고, 미국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오늘 이제 외국인 파는 것도 좀 그렇지만, 우리가 애초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기대를 걸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국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스케줄이 흘러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펜딩되어 있는 1조 9천억 불의 추가적인 부양책, 그거를 통과시키는 정치적 일정을 3월 중순 정도로 갖고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어때요? 지금 시장은 급하잖아요. 그거 빨리 해주라.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제 시장은 다시 또 이런 행복 고문을 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해서 또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온 것 등등해서 오늘은 좀 크게 매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좀 많이 팔지 않았나, 외국 기관들이. 근데 이제 금융 투자가 한 7,797억, 연기금은 오늘도 6,430억을 순매도 했습니다. 연기금 이제 더 팔 거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나오네요. 네, 그 안에 가서 안을 들여다본 게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계속해서 팔았습니다. 오늘 시장 얘기 이어가기 전에, 좀 재미있는 미국 시장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 공매도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미국 시장 체크하면서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얘 왜 이러지? 이런 거. 게임스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게임을 파는 온라인도 아니고 오프라인의 체인점 하는 그런 회사예요. 예. 그거, 아마 미국
뭐 출장 가거나 그 다녀오신 분들은 길거리에서 봤을 거예요. 그거 게임스탑 이렇게 강판 걸어놓고 뭐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뭐 이렇게 특이한 게 없어요. 어. 그 예전에 우리가 봤던 무슨 비디오 빌려주는 데 같은 뭐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이제 샵들입니다. 근데 이 주식이 작년까지만 해도 뭐 10불 언저리 그런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영업 형태도 그렇지만 이게 좀 잊혀진 주식 아닙니까? 예, 요즘 뭐 이런 하이텍에 비하면 잊혀진 주식이죠. 그런데 이게 지지난주부터 가끔씩 아침에 미국 시장 점검할 때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이게 상승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유 없이 150불 가까이 뭐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거의 근 15배를 잡아 끌어올렸는데 짧은 시간에 그럼 당연히 이거 이제 공매도가 들어오죠. 그리고 원래 이제 이 게임스톱은 공매도 대상의 단골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헤지펀드들이 숏을 때리고 나은 거죠. 공매도를 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짧은 기간에 올라오니까 공매도는 떨어져야 돈을 버는 거니까 이게 너도 나도 공매도를 치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 공매도는 어떻게 해요? 주식을 빌려오죠. 주식을 빌려오는 그 시간에 환산된 금액. 예. 내가 예를 들어서 5불에 100주를 빌려오면 500불이죠. 그 빌려오는 돈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해요. 그 공매도 이자라고 그러죠. 이게 23.6%, 연리 23.6%, 지금 뭐 제로금리 노라고 그러는 판에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반대로 뭐예요? 그냥 이거 공매도 치면 분명히 먹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개인 투자가들이 이거를 반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헤지펀드가 숏을 친 거를 보고 공매도 때린 걸 보고 매수를 시작해서 이게 오늘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한 11시 가까이 됐을 때 이게 144불 59센트까지 되어 올려버린 거예요. 가격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매도 세력은 쫓기잖아요. 이 쫓기잖아요. 빨리 사서 상환해야지 그냥 계속 올라가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손해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게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공매도의 좋은 점을 얘기할 때 가끔 이렇게 인용되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어차피 숏 커버리지라고 그러죠. 숏 쳐놓은 거를 다시 사서 넣어야 되니까 그때는 이게 이제 매수 세력이 된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잡아 끌어올리니까 계속 매수가 매수를 부르고 그렇게 되니까 일단 주가는 다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 12시가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그 샀던 매물들이 이익이 생기니까 다시 이제 그 이익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40%를 왔다 갔다 이렇게 널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끝날 때는 19.83%, 거의 20% 가까이 전일보다 오른 그런 상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매도가 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블랙베리 여러분 아시죠? 이 요즘 쓰는 사실 이런 스마트폰의 효시죠. 어떻게 보면 그 블랙베리도 어디 이유 없이 올라서 애널리스트들이 블랙베리가 올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뭐 이런 글도 쓰고 뭐 그랬더군요. 이유 없는 상승. 이걸 그래서 경고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시장에서 일어나느냐? 이게 뭐냐면 시장이 지금의 유동성을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강하게 유동성을 가지고 시장이 밀어 올려오던 그 관성 있잖아요. 이걸 시장이 당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기존에 많이 끌고 왔던 것들은 가격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펀더멘탈 이런 거 돈 얼마나 벌 거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이런 이제 상승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시장도 이와 유사한 게 일어날 개연성도 있어요. 전혀 뜻하지 않은 종목들 있죠. 듣보잡. 듣보잡 주식이 이유 없이 막 올라가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잘못 여기서 얼정되면 이거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은 징조가 아니다. 좋은 징조가 아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을 잘 컨트롤해 가면서 주식시장에서 좋은 주식이 올라갈 수 있게 그게 돼야지 맞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그런 펀더멘탈 전혀 관계없고 그냥 뭐 마구잡이로 이렇게 이제 머니 게임 하듯이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등산이 좋은 운동이죠. 그래서 등산 막 장려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묻지마 등산 뭐 가끔 뭐 이 기사들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주식시장에서 이게 묻지마 등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면 시장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다시 이제 우리 시장으로 오면은 제일 큰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에, 민주당한테 다 줬는데 어렵쇼. 이 사람들이 무슨 3월 중순까지 이 1조 9천억 달러를 통과시킨다고 이러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지금이라도 빨리 이거를 통과시켜서 빨리 유동성 공급을 끊이지 않게 해달라 이런 요청인데 뭐 이게 정치 스케줄이 이렇게 늘어지면 과연 이제 이 공백을 메꾸려면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연준이 또 나서야 되는데 연준도 사실 뭐 별로 할 거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무언을 갖고 이게 뭐 립서비스 몇 번으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너무 길어요 3월 중순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좀 걱정거리로 또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오르고 나면 또 걱정거리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별로 이제 시장하고는 좀 안 맞는 스케줄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그 투자자 몇 분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 놀랬어요 저도. 오늘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데 뭐냐면 떨어져도 걱정을 안 하세요. 그게 굉장히 강심장이 되셨어요. 뭐 걱정 안 한다. 뭐 또 올라갈 텐데 뭐 돈 좀 있은 거로 더 사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놀랐어요. 야 이게 작년하고 너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팔 수가 없으면 그냥 가지고 계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이익 시현 났다고 그래서 너무 일찍 팔고 뭐 그럴까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만에 하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은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깊은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그 깊다는 게 어느 규모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충격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경험했지만 조정이라는 게 지나고 나면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겨울 같은 거란 말이에요. 봄 되고 여름 돼서 작년 겨울을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지만 겨울엔 진짜 춥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의 조정을. 그러니까 이게 당할 때는 진짜 끔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요즘에 시장 주변에 비관론을 많이 피시는 분들이 이거 잘못하면 2700, 2800, 2700 거기까지 밀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로 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 댓글에도 어떤 분이 그냥 앞뒤 다 자르고 2700까지 밀린다. 뭐 이렇게 쓰셨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이렇게 되고 시장이 끝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들 얘기도 이런 조정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시장이 다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얼핏 보면 여러분 여기서 뭐 생각났어요? 이게 그냥 간단한 거예요. 조정폭 10% 잡은 거예요. 10% 조정이 올 거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작년에 5% 넘어가니까 조정폭이 5%가 넘어가니까 진짜 멘탈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잖아요. 여러분들 뭐 댓글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댓글에 보면 내가 다시는 주식 투자 안 한다, 떠나겠다, 뭐 그런 분도 많으시고 그렇잖아요. 5%. 그때 5% 6% 사이였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단 말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여기서 10%가 떨어지면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 견딜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저는 굉장히 이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또 지금 워낙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처럼 뭐 4조 6천억 이상 사는 거를 뭐 개인들이 돈이 안 많아도 얼마 동안 지속할 수 있겠어요? 근데 또 반대도 있죠. 그럼 외국인이나 기관이 또 언제까지 팔 물건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일단 마음은 한번 열어놓어 보자. 그래. 10%? 그렇게 한번 마음을 열어놓어 보자 이게. 한번 마음을 열어놓으면 그 다음에 되게 여유가 생겨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마음만 열면 안 돼요. 이건 마음 여는 거는 상상이지 실제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에 하나 그렇게 주가가 밀린다면 뭔가 전술적인 전략을 세워놔야지 마음만 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술적 준비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공매도는 3개월 연장하는 거로 뭐 거의 가닥이 이제 잡혀가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요게 설 연휴 전에 알린다. 최종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아시지만 기억에 나실 거예요. 추석 연휴 때도 있고 원래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연휴 동안 장이 안 열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심한 변동성이 일어났을 때 이게 리스크만 안고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단 몸조심을 다 하는 거죠. 연휴를 앞두고는. 그래서 연휴 앞두고 시장이 참 좋을 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면 뭐하냐 이게. 그러면 그냥 떨어지면 이런 거예요. 그냥 춥다가 얼어 죽을 뻔하다가 그냥 산 거예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게 주식 투자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돈이 없어 떨어졌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지옥불에 갔다 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좌에 현금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 이익 난 부분을 팔아서 그거를 심지어는 다른 계좌로 옮겨서 갖고 있더라도 이거 갖고 계셔야지 되는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베스트는 뭐냐면 최고가에 파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이게 절제와 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반 개인들이 투자하는 데는 첫째는 안 깨져야 되고 거꾸로 다니면서 매매해갖고 안 깨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떤 분도 훌륭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댓글에 보니까 조금 일찍 팔았어도 그래도 나는 이만큼 벌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매매할 때 상당히 여유 있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이제 조금 10% 만약에 조정 오면 어떡할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멘탈의 문제인데 현금이 있을 것. 두 번째는 10% 정도 빠져도 뭐 난 견딜만 하다는 그런 이제 강철 멘탈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제를 하고 내가 이 정도 먹은 거에서 일부분에서 뭐 30%뭐 40% 이건 이익을 잡아서 그냥 현금으로 좀 하고 아니면 더 빠지면 사고 안 빠져도 그냥 현금 들고 있고 기존에 있는 게 계속 가니까 안 빠져도 좋고 빠지면 새로 살 수 있어서 좋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다. 그래서 그게 편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멘탈이 안 깨져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되면 왜 행동이 안 되냐면 끝까지 뭐 더 벌고 싶은 생각에.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하면서 그런 욕심이 너무 없는 것도 안 되지만 이게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걸 이제 사람들이 자꾸 탐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를 잘 컨트롤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작년에 처음 주시장에 들어오신 분이라도 작년 하면서 내가 이런 걸 겪었으니 그래 이 정도에서는 뭐 일부 이익 실현해도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 제가 오늘 좀 들려드릴게요. 이게 전설의 새인데 설산조라는 게 있답니다. 히말라야 그 고지대에 거긴 눈뿐이 없죠. 고지대니까. 근데 이 새가 독수리의 뭐 한 다섯 여섯 배 된대요. 덩치가. 그런데 이 설산조는 평생 자기 둥지를 안 짓는답니다. 둥지 없이 평생 사는 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추운 설산에서. 그러니까 밤이 되면 진짜 그 추위가 얼마나 강한지 그 표현으로 하면 뼈를 꺾는 것 같은 그런 추위래요. 그러니까 이제 설산조가 뭐 머리 날개 안에다 틀어박고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후회를 한대요. 내가 해가 뜨면 그것도 해가 뜨고 갑자기 이제 기온이 올라가니까 해가 뜨면 내가 내일은 꼭 둥지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근데 이제 정말 해가 뜨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밤에 추워서 잘 못 잤으니까 꾸벅꾸벅 졸고 결국 안 하다가 다시 이제 해가 떨어져서 또 이제 그 엄청난 추위 거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추위랑 이제 싸워야 되죠. 그래서 이 설산조는 죽을 때까지 그 짓을 반복한답니다. 평생을 반복한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이제 이런 일화가 왜 나왔냐면 이런 거죠.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경험으로 뭘 느꼈는데 그 느낀 거를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뭐 느끼나 마나요. 근데 길게 시장을 보면 그렇게 배워서 한 걸 행동에 옮기는 게 사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그 욕망을 조금 절제하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만들어놔야 그러니까 여러분 계좌를 확인하세요. 현금이 있는가. 그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런 10%가 와도 뭐 예상하니까 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 온다 그랬다가 한 5% 오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행동에 옮기는 거 못 하시면 진짜 돈 잃고 세대입니다. 설산조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기와의 싸움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이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니까 또 내일 또 큰 폭으로 오를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간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쪽에 딴주머니 차는 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쉽게 복구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고요. 내일도 시장 정리해서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